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4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잘 가꾸어진 턱수염, 누가 봐도 세련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죠.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여권을 내밉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펼친 순간 공항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여권에 찍힌 국적은 타우레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우레드라는 나라는 우리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당황한 공항 직원이 지도를 가져와 당신의 나라를 짚어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곳엔 오직 작은 공국인 안도라만이 있을 뿐이었죠. 남자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천년 역사를 가진 내 나라가 왜 지도에 없느냐, 이게 무슨 장난이냐면서요. 심지어 그의 여권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실제 입국 도장이 정교하게 찍혀 있었고 타우레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무슨 집단 환각이나 차원 이동자 아닌가 싶지만 아니죠. 엄연히 이 사건 뒤에는 소름 돋는 진실과 시스템의 맹점이 숨어 있거든요. 결국 남자는 인근 호텔 15층 객실에 구금됩니다. 문 앞에는 무장 경비 2명이 24시간 감시를 붙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문도 없는 높은 층에 잠긴 방에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가 맡겼던 여권과 서류들도 공항 보관소에서 감쪽같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평행 세계에서 잘못 떨어진 차원 이동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틈새로 사라진 유령이었을까요? 사실 이 미스터리한 타우레드 남자의 정체는 1960년대 일본 법정 기록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낭만적이고 기괴한 도시 전설의 이면에는 한 천재적인 사기꾼의 행각과 아날로그 보안 시대가 낳은 거대한 총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겹겹이 쌓인 도시 전설의 껍질을 벗기고 삭제된 파일 속에 숨겨진 존 제그러스라는 실존 인물의 진짜 정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묘한 남자의 흔적을 따라가 보죠. 1954년 하네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진 이 소동은 단순히 나 외국인인데 길 좀 알려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민 여권은 그야말로 완벽했거든요. 위조된 흔적도 조잡한 인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심사관들의 기록을 보면 이 남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본인이 온 타우레드라는 나라가 유럽의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번이 일본 방문만 3번째다라며 여권에 찍힌 이전의 일본 입국 도장들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럼 공항 직원이 바보도 아니고 지도를 보여주면 끝나는 일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세계 지도를 펼쳤죠. 남자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안도라 공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평행 세계 이론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안도라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내 조국 타우레드가 왜 지도에 없느냐, 안도라라니? 거긴 우리 영토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왜 미스터리 팬들을 열광시키느냐 하면 그의 소지품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우레드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타우레드 통화로 표시된 수표책,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세관통과 도장까지. 이 모든 게 마치 다른 차원의 지구에서 온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친 사람의 횡설수설과는 차원이 달랐던 셈입니다. 그는 도쿄의 한 회사와 비즈니스 미팅이 잡혀 있다며 예약된 호텔 정보와 담당자 이름까지 정확히 댔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그 회사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호텔 예약도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정말로 차원의 문이 닫히면서 원래 세계로 튕겨나간 걸까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1954년의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조사 보고서를 깊게 파헤쳐보면 전혀 다른 연도의 전혀 다른 법정 기록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숨겨진 현실의 균열은 사실 평행 세계가 아니라 한 남자의 치밀한 설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 화려한 미스터리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 볼 시간입니다. 과연 1959년 일본 법정은 이 남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몽환적인 이야기의 진짜 기록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1954년이 아니라 1959년 일본 법정 기록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평행 세계에서 온 귀공자처럼 묘사됐던 남자의 진짜 이름은 존 앨런 제그러스. 1959년 말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입국하려다 체포되어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가 보인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이 사람도 재판장에서 타우레드에서 왔다고 우겼냐? 사실 그게 더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자신이 타우레드가 아니라 네그시 하베시라는 나라의 대사이자 에티오피아 황제의 친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여권에는 타우레드가 아닌 투아리드라는 국적이 적혀 있었죠. 이름만 살짝 바뀐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가짜 여권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여권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여권에는 그가 직접 고안한 투아리드어로 적힌 안내 문구와 국장이 박혀 있었고, 심지어는 실제 공항들을 통과하며 받아낸 진짜 입국 도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날로그 시대라지만 가짜 나라 여권에 어떻게 진짜 도장을 받느냐고요? 이게 바로 이 남자의 천재성이 발휘된 지점입니다. 그는 일단 아프리카나 중동의 작고 혼란스러운 국가들을 공략했습니다. 그곳 검문소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투아리드에서 온 외교관이다라며 정교한 서류를 내밀면 정보가 부족했던 당시 직원들은 내가 모르는 나라인가? 싶어 도장을 쾅 찍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쌓인 진짜 도장들이 나중엔 다른 나라 심사관들을 속이는 완벽한 보증수표가 된 거죠. 결국 그는 일본 법정에서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그는 숨겨둔 칼날로 자해를 시도하며 나는 투아리드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강렬한 모습이 당시 일본 언론을 장식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차원에서 온 남자라는 근사한 미스터리로 포장된 셈입니다. 결국 차원 이동자가 아니라 천재적인 위조범의 쇼였다는 건데, 그럼 호텔에서 사라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실 여기에 이 사건의 가장 허무하고도 현실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다음에서는 이 남자가 어떻게 삼엄한 감시를 뚫고 증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뻔한 사기극보다 평행세계라는 환상을 더 믿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1950년대라지만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여권을 들고 전 세계 공항을 프리패스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구글 맵을 켜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시대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50년대는 정보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종이의 속도로 흐르던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은커녕 국제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죠. 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가진 정보라곤 두꺼운 책자에 인쇄된 국가 리스트와 여권 견본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그 책자만 뒤져봐도 타우레드인지 투아리드인지가 가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않았냐고요? 사실 이게 더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당시 아프리카와 중동은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나고 이름이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심사관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나라가 또 생겼나? 혹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 나라를 모르는 건가? 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존 앨런 제그러스는 바로 이 정보의 사각지대를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권만 위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아주 유창한 외국어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화려한 외교관 복장까지 갖추고 나는 이 신생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밀어붙이면 깐깐한 심사관들도 혹시 실수해서 외교 결례라도 범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의 도장을 쾅 찍어줬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싼 명품관에 갔는데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손님이 처음 보는 희귀한 카드를 내밀어요. 직원은 그 카드가 가짜인지 의심스럽지만 이건 우리 가문 전용으로 발행된 VVIP 카드인데 모릅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는 손님 앞에서 무안을 줄 용기가 없는 거죠. 일단 긁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사과하자는 심리가 발동하는 겁니다. 결국 제그러스가 수집한 그 수많은 입국 도장들은 그가 차원을 이동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시 국제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무지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인 셈입니다. 그럼 이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호텔 실종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기록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부터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사기꾼이라면서요? 근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를 차원 이동자로 기억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문서, 위조범의 소동을 넘어 초자연적인 미스터리로 격상된 데에는 1등 공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스터리 작가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작가 자크 베르지에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양념을 아주 세게 칩니다. 1959년 법정 기록에 남은 존 앨런 제그러스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쏙 빼버리고 대신 1954년에 이름 없는 이방인이라는 신비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럼 작가들이 그냥 소설을 쓴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건데 그들은 팩트 사이에 교묘하게 가정을 끼워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작가들은 제그러스가 법정에서 내 나라 투아리드는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슬쩍 지우고 그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를 지목했다는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는 안도라 공국과 겹치면서 평행 세계의 존재라는 근사한 미스터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콜린 윌슨 같은 유명한 미스터리 연구가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는 호텔 15층 객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고 감시하던 경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전설 같은 결말이 덧붙여진 것도 이 시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셈입니다. 동네 시장에서 벌어진 작은 싸움이 있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사실 외계인이라서 손에서 불이 나더라라고 한마디씩 보태다 보니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외계인 지구 침공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실려버린 격이죠. 결국 우리가 열광했던 타우레드 남자는 실존했던 사기꾼의 기행 위에 작가들의 상상력이 덧칠해진 공동 창작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명백한 법정 증거보다 차원 이동자라는 근거 없는 전설을 더 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아주 기묘한 방식, 이른바 만델라 효과라는 심리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아니,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차원 이동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단순히 사기극이라고 결론 짓기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뇌리에 박힌 타우레드라는 이름의 파급력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그 유명한 만델라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과 다른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죠. 타우레드 사건은 이 만델라 효과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가짜 역사 파일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단체로 최면에 걸린 거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뇌의 아주 게으른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복잡하고 지루한 위조 집회범의 재판 기록보다는 짧고 강렬한 차원 이동자의 실종 사건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1959년의 법정 기록은 너무 현실적이라 재미가 없지만 지도에는 없는 나라에서 온 남자가 잠긴 방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완벽한 콘텐츠가 됩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이나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가 재가공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존 앨런 제그러스라는 실존 인물을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우리가 믿고 싶은 타우레드에서 온 신비로운 이방인을 끼워 넣은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분명히 봤다고 생각한 만화 캐릭터의 옷. 색깔이 사실은 전혀 달랐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당혹감 느껴본 적 있으시죠? 내 기억이 맞는데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이 기묘한 불일치가 타우레드 사건을 평행 세계의 증거로 둔갑시킨 동력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조파보린이나 울핏의 초록 아이들 같은 다른 미스터리들과 섞이면서 점점 더 거대한 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팩트는 사라지고 감각적인 이미지만 남은 거죠. 자, 그럼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이 남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타우레드에서 온 남자의 정체는 차원을 넘나드는 여행자가 아니라 시대의 허점을 꿰뚫어본 고독한 사기꾼 존 앨런 제그러스였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발명했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 위에 상상력이라는 살을 붙여 삭제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근사한 미스터리를 완성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실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환상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남자는 단순한 범죄자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게만 보기엔 그가 남긴 족적이 너무나 기묘합니다. 그는 시스템의 맹점을 조롱했고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지표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여전히 그를 평행 세계의 증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진정한 미스터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남자가 던진 거짓말이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속여온 집단적 믿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